지금 또 열심히 쩌들이 불을 지피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해병대원 특권 관련된 사건이에요. 자,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JTBC가 이런 단독 보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MBC와 JTBC는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이랑 신범철 차관이랑 몇 차례 몇 분 몇 초 통화했는지 단독 보도해 왔다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공수처가 이걸 왜 흘려주냐는 겁니다. 이걸 왜 흘려주냐는 거예요.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의아했던 게 뭡니까? JTBC, MBC가 어떻게 그 많은 단독 보도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돼서.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라는 그 숨겨진 일까지도 JTBC가 단독 보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누군가 흘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공수처 내부에서.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신이 났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를 막 던집니다. 공수처 대통령실 정조준, 최상병 사건 수사 검사 연임, 새로운 돌파구, 아버지도 알아챈 위험성, 네, MBC 현직 대통령 첫 사례, 대통령 수사를 확대되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대통령실 수사해라. 대통령 수사해라라고 이들이 압박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제 JTBC 보도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를 하나를 봤어요. 자, 그 보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검사가 연임이 되냐 아니냐라는 물음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 손에 결정권이 있다라고 보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 2명의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을 의결했고 당사자들도 연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최종 결정권은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주환 기자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은 공수처의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사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사해왔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압수수색부터 처장과 차장의 공개 기간에도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에서 3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뒤 4번째 청구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로 향하는 새로운 수사 국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임기가 오는 10월에 끝납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오늘 두 사람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인사위 의결을 거쳐 3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부장검사의 연임에 대해 업무의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위 의결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JTBC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크게 공수처 검사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명은 차정현 수사기획관, 한 명은 이대환 수사사부장이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실제 이 공수처 검사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어떤 결정이 났냐면요. 2명이 아니에요. 4명이 연임 결정이 났어요. 연임 결정.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JTBC는 어제 공수처가 검사 4명에 대해서 연임 의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4명을 다 얘기 안 하고 꼴랑 2명만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수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JTBC가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보도까지 하는지 그걸 메인 뉴스단이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뭡니까? 아, 혹시 이들에게 흘려주는 사람이 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 왜겠습니까? 수사기관이란 인사는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사냐에 따라서 중립성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 이와 관련돼서 딱 두 사람만 가지고 지금 JTBC가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 근데 참 이상하게 JTBC, MBC는요,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누굴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김정숙의 수사를 제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숙의 샤넬 자켓과 관련돼가지고 한글 박물관장이 소환이 되었고, 더 나아가 문체부에 샤넬 자켓 기부 방법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던 청와대 행정원까지도 조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가 이제는 더 김정숙의
폐부를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검찰이 샤넬 한국 디자이너를 소환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의미예요. 자, 이게 왜 굉장히 큰 의미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당시 김정숙의 샤넬 자켓 관련해서 어떤 거짓말 쳤습니까? 그게 인천공항에 전시돼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인천공항에 전시된 옷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옷이라는 거예요. 실제 인천공항에 전시된 옷은 어떤 옷이라는 겁니까? 샤넬이 다시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요, 어려울 게 없어요. 사이즈가 다르잖아. 사이즈가. 아니, 인천공항에 전시된 저 마네킹에 입혀진 옷이랑 김정숙이 입은 옷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이즈 자체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가 딱 걸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가장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저 옷이 어딨냐는 거예요. 저 옷이 어딨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지금 이 샤넬 자켓이 알고 보니까 몇 벌? 총 5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 5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숙이 입었던 한 벌, 인천공항에 한 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최대 5종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5종이 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2015년 샤넬 크루즈 패션쇼에서 입었던 것, 2016년 서울 글로벌 명품회사, 그리고 김정숙 입은 것, 그 다음에 주 프랑스 항공문화원에 전시된 것, 국립박물관에 기증된 것, 이렇게 5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중에서 검찰이 파악한 게 무엇이냐? 이 3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샤넬 디자이너가 입은 샤넬 자켓이랑 김정숙이 입은 샤넬 자켓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유사하냐? 이 정도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정도로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샤넬 디자이너가 입은 옷이 김정숙의 옷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부르면 되죠. 이 사람. 샤넬 디자이너 불러다가 너 그 옷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다고요? 이 두 사람이 입은 옷이 똑같은 옷이라고요. 이 두 사람이 입은 옷이. 그러니까 샤넬 디자이너가 입은 샤넬 자켓이랑 김정숙 입은 샤넬 자켓이 같은 자켓으로 지금 보여진다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옷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샤넬 디자이너를 검찰에 불러다가 당신 그 옷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샤넬 디자이너가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하면요, 그 옷과 관련돼서 뭐 하면 됩니까? 입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샤넬 디자이너가 이 옷을 안 갖고 있어. 그럼 이 옷을 누가 있는 겁니까? 김정숙이 갖고 있는 거네. 김정숙이. 맞잖아요, 친구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샤넬 디자이너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입은 옷이 김정숙 입은 옷이랑 똑같은데 그거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라고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수사입니다. 간단한 수사.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샤넬 한국인 디자이너가 어떤 얘기를 할지, 과연 이 옷을 갖고 있을지 안 갖고 있을지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 이와 관련해서 결론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김정숙 포토라인을 세워야죠. 김정숙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 통보해야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입니까? 되게 쉬운 수사예요. 되게 쉬운 수사. 왜냐? 5개 중에서 유사점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5개 중에서. 그래서 검찰이 뭐 한 겁니까? 아, 3벌은 다르다, 2벌은 똑같다 라는 유사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2벌 중에서, 2사람 중에서 이 옷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수사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쉬운 수사예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이날까지도 안 했던 겁니다. 누구 아래? 이원석 검찰총장 아래. 이렇게 쉬운 수사를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거라고요. 그냥 2사람 데려다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라고만 물어보면 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했던 거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목소리 낸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아래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가장 황당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이 어제도 정치 일정으로 재판을 조퇴했다라는 겁니다. 야, 저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조퇴를 했느냐? 무슨 정치 일정이냐? 이재명이 당대표 토론회를 참석한대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당대표 토론회 참석 안 한다고 이재명 당대표 안 됩니까? 네? 선거운동 안 해도 이미 90% 넘어요. 네? 이미 90% 넘습니다. 민주당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이재명 찍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 토론회 가에 대해서 재판 조퇴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걸 받아주는 재판부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게 국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의 재판을 제대로 받는 게 국가적인 일입니까? 법과 원칙이란 따르면요, 이재명은요 조퇴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앞으로 재판받을 때 있어서 저 토론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보내줄 거예요? 실제 다른 국민들이 저 일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보내줄 거냐고요. 재판부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판부가. 자, 무엇보다 어제 이재명이 조퇴한 재판이 어떤 재판이면요, 대장동 재판이에요. 대장동 재판. 근데 이 대장동 재판 이미 이재명이 한두 번 어긴 게 아닙니다. 무려 4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대장동 4번, 공직선거법 3번. 언제 끝낼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낼 겁니까? 네? 이재명이 저 갈게요, 가세요 라고 말하면 언제 끝날 거냐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압박감 넣어야죠.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겠지,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검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원석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수사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재판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죠. 네, 일단 지금 정말 늦었지만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된 이재명의 선고가 10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대장동 빨리 끝내야죠. 대장동 언제까지 끌 거냐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